이번 그 처리 과정에서 또 화제 인물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또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다른 사람 다 퇴장했는데도 두 사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그림이 있죠? 예,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참 저럴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장제원 의원이 예. 저건 장제원 의원이고요. 예. 연기력이 물에 올랐습니다. 왜요? 연기력이 좋게 이야기하면 저게 이제 결국 정치력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최근에 꽤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또 굉장히 후회한다고 또 그렇죠. 얘기하고. 또 이 류석춘 위원장하고 또 최근에 또 굉장히 공방도 네. 벌였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제 저 장면 하나로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비난 여론들을 딱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장면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이제 어제 본회의에 이제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의 의견 제시하고 나서 일단 이제 우리 표결에 참여 안 한다라고 쫙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정족수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 예.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빠져나갈 때 혼자만 저기 이제 계속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표결에 이제 참여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표결에 참여하면서 저기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찬성표를 이제 던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신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신 행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좀 돋보이는 소신 행보였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은 저런 의원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소신껏 안 해야 그렇죠. 된다. 네. 국회의원들은 어찌됐건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라는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면 늘 당론에 이끌려 다니는데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꽤 좀 나왔다 그래요. 한 대여섯 표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그런 당론 투표 말고 소신 투표하는 의원들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김현성 위원장. 저는 뭐 두 분이 자유한국당을 살렸다라고. 그렇습니까? 예, 네, 두 분이야말로 아마 두 분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할 정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그 책임론이 결국은 자유한국당한테 고스란히 갔을 거고 추경 안에는 여러분 뭐 11조 안에는 그 국가 공무원 얘기만 계속 나와서 그렇지 그 안에는 주택복지 문제도 굉장히 서민들의 주택 안전을 위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네. 긴급 가뭄 대책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이런 그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책이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들어가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예산이 500억 이상 들어가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장기화돼서 이게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비난은 저는 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피할 수 없겠지만 자유한국당에 쏟아지는 그 비난을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설치를 얘기했던 그 도의원한테 쏟아지는 비난 이상으로 비난이 네. 들어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엄청날 것이고 저는 이제 국회가 더 이상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4년 동안 본인들이 위임받아서 머슴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예.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번 추경 통과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김연아 의원은 한국당을 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 뭐 두 분 평가는 좀 아주 호의적이고 후한데. 네. 다른 평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세력에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엇갈린 평가 나오죠. 물론 정당이 의원 스스로가 헌법기관이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는 오히려 그 당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예. 장제원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이 당 내에서 그만큼 소통하고 그만큼 의견 개진하고 이만큼 노력을 하고 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추경을 반대하는 반대론도 국회에서 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17만 4천 명 공무원이 늘리는데 그걸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그 좀 심하게 얘기했지. 전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뭐 그래서 국회의원들 야유도 좀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좀 국가 주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 공무원이나 이쪽을 좀 정부 주도로 좀 하느냐 아니면은 좀 시장 쪽으로 좀 지우치냐 이거 좀 기로가 있어서 네.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반대를 한 거 같고 저는 뭐 이 두 의원 장제원 의원이나 또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뭐 이의제기는 하고 싶지 않고 네. 잘 판단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당 내에서 좀 더 소통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특히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어떻게 보면 추천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누가 추천했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당 뜻에는 좀 어떻게 보면 들어주고 네. 좀 수용하고 자기 의견을 좀 개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탈당하면은 국회의원이 지금 자리가 없어지고 예.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니까요. 네. 출당 쫓겨나면은 국회의원은 유지를 하니까 네. 바로 쫓아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도 저 새누리당에서 또 더불어 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좀 구설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구설수를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을 위해서 좀 만회하려는 또 전략 중에 좀 하나가 아니냐.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얘기하셨지만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 여쭤보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특히 이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인데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당론과 계속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탈당을 시키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당을 나서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일 경우에는 네. 당정만 잃는 게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의원직을 더 이상 상실하니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에서 너 나가라라고 했었을 때는 내 자기 의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출당을 시키면 그 의원직은 유지가 유지되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 같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사실은 한석도 아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하죠. 20석 아슬아슬하니까 한 사람만 더 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시켜버리게 되면 바로 바른정당을 도와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렇게 행동을, 그러니까 장제원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게 본인은 자유한국당 내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개혁적인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 내지는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을 것 같았지만 예. 들어가서 보니까 홍준표 당대표도 그렇고 뭐 새로 혁신위원장 뽑히신 분들도 그렇고 당이 그렇게 안 갈 것 같으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또 이게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저렇게 계속해서 당이 흘러가고 있으니 나는 뭐 그렇다고 다시 바른정당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저 서양호 소장은 네. 뭐 저런 장제원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처럼 나머지는 다 퇴장하는데 홀로 남아서 소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의원이라면. 이번에 그 향후에 그 개헌이나 그 정치 개혁을 논의할 때 네. 당론 투표에 대해서도 좀 시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넓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건 얘기는 괜히 많은데 잘 네. 어렵잖아요, 지금. 또 뭐 초선들이 그런 걸 강하게 주장하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인데요. 아, 예. 좀 소신 투표도 좋은데 원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게 그 희화화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소속은 자유한국당인데 활동을 바른정당에서 가서 하고 활동한다. 있죠. 그런 것은 본인 소신도 반하기 때문에 저럴 때는 그 스스로 과감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바른정당 가서 소신껏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내 투쟁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제 바른정당 내에 있는 그 당 산하의 기구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활동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정당 정치의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는 당내 구조도 바꿔야 되겠지만 김연아 의원 스스로도 소신껏 행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김연아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예. 서 소장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는데 네. 김연아 의원을 비례로 모셔온 것은 과거 새누리당이죠. 네. 왜 모셔왔느냐? 전문가다. 이 주거 복지 전문가구나. 주택 문제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랬죠? 당신의 소신을 좀 정치에서 펴시겠습니까? 해서 고민을 해본 바, 난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이 공천을 주시면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사이에 당이 바뀐 거예요. 조직이 바뀐 거예요. 네. 개인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김연아 의원이 소신을 밝혔는데
나는 전문가로서 의원이 된 것이고 네. 그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입법 활동에서 펴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쪼개져 나가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지금 그냥 거수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1야당이든 뭐 지금 이제 이 어떤 힘의 파워를 가지고 네. 그런데 소신 정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소신 정치하니까 조직을 나가세요. 이 배지를 떼더라도 이렇게 권고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배지 하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허. 출당을 시켜줘야죠, 여기서. 차라리 출당을 해야 된다, 그럴 바에는. 바른정당을 가든 네. 더불어민주당을 가든 꼭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든 본인의 의지에 맡겨놓고 지금 김연아 의원이 계속 눈에 띄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한 명의 파워 때문에 나머지 106명, 장제원 의원 빼면 105명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장제원 의원 잘했다, 김연아 의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못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보면. 왜 이런 불명예를 당이 감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배지 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개인이 배지에 연연하는 건 우린 비판하지만 당이 지금 배지 하나를 지키려고 이 전혀 상반된 때로는 네. 당의 입장에서는 당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도 왜 그걸 못 쫓아내요? 그냥 출당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네, 저는 네, 네. 자유한국당이 좀 통 크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장제원 의원은 완전히 다른 야심이죠. 바른정당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하고 때로는 홍준표 대표하고 직접 들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한 명의 힘이 당을 어떻게 노선을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당론을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의 역대 정권이 이제 이 바뀐 이후에 네. 항상 집권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지금 선거 불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 많죠. 네. 과거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도 그렇고 선거 지금 불복하는 겁니까? 선거 결과 인정 안 하면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탄핵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거 불복 얘기를 집권당이 또 해야죠. 예, 예. 이 그건 문제 나중에 빨리 또 풀어야 이제 된다고 짚어보도록 봅니다. 하고, 예. 일단 뭐 장제원, 김연아 의원인데 전혀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저도 생각해도 솔깃한데요, 많이 지금 20석이라면 한 명 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죠. 자, 교섭단체 뭐 간단한데 이거 그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도 저렇게 절이 싫으면 예. 중이 떠나야지 그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그 근본적인 잘못이 이건 있더라도 그냥 비유입니다. 이건 혹시 뭐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속담적 비유니까요. 종교인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론 위배에 대해서 그 탄석을 아쉬워서 그 정당 원내 전략상 바른정당에 못 가기 위해서 발을 잡아두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과 어긋나면 저는 과감하게 소신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이 당장 그 비례대표는 뗄지 몰라도 김연아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뭐 이쪽들 말 들어보면 이쪽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분은 본인들이 잘 선택하시고 또 결국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겠죠. 최종적인 평가는. 동안.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최근에 꽤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또 굉장히 후회한다고 또 그렇죠. 얘기하고. 또 이 류석춘 위원장하고 또 최근에 또 굉장히 공방도 네. 벌였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제 저 장면 하나로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비난 여론들을 딱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장면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이제 어제 본회의에 이제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의 의견 제시하고 나서 일단 이제 이번 그 처리 과정에서 또 화제 인물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또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다른 사람 다 퇴장했는데도 두 사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림이 있죠? 예,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참 저럴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장제원 의원이 예. 저 저건 장제원 의원이고요. 예. 연기력이 물에 올랐습니다. 아, 왜요? 연기력이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저게 이제 결국 정치력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우리 표결에 참여 안 한다라고 쫙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정족수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 예.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빠져나갈 때 혼자만 저기 이제 계속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표결에 이제 참여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표결에 참여하면서
저기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찬성표를 이제 던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신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신 행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좀 돋보이는 소신 행보였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은 저런 의원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소신껏 하야 그렇죠. 된다. 네. 국회의원들은 어찌됐건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라는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면 늘 당론에 이끌려 다니는데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꽤 좀 나왔다 그래요. 한 5표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그런 당론 투표 말고 소신 투표하는 의원들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저기 김현성 원장. 저는 뭐 두 분이 자유한국당을 살렸다라고 저는, 그렇습니까? 예, 네, 두 분이야말로 아마 두 분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할 정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그 책임론이 결국은 자유한국당한테 고스란히 갔을 거고 추경 안에는 여러분 뭐 11조